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세가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겪어온 지난 30여 년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충격적이고도 복잡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1992년, 저는 22살의 패기 넘치는 젊은 미용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미용사가 아니라 업계에서 최연소 실력파로 불릴 만큼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이 기술직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손재주와 감각으로 이미 여러 미용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파마와 염색 기술만큼은 제가 따라올 자가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건 바로 정우진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우진이는 당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죠. 대학교 동기였던 우리는 졸업 후 몇 년 만에 우연히 재회했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진이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었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우진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미영아, 결혼하면 미용실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떨까?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나는 너가 결혼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거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잘하던 일을 포기하라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이기도 했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결혼한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결국 저는 화려했던 미용사 경력을 접고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92년 가을,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진 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죠.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라 그 어떤 궁전보다도 소중했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우진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밌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저대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우진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죠. 때로는 미용사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994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딸 지은이를 임신한 거예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우진 씨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임신 기간 내내 우진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돌봐주었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나가곤 했죠. 지은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우진 씨도 우리 지은이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라며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정말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행복했던 나날들도 잠시, 199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해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미영아, 회사가 부도났어. 1997년 1월 어느 추운 저녁, 우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한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우진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외환위기의 여파로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거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우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회사 보증을 선 빚들도 있고. 그때서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우진이가 회사 동료들 보증을 서준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회사 동료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그 빚들이 모두 우진이에게 떠넘겨진 거였어요. 총 빚만 8천만 원이 넘었어요. 1997년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잡혔어.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
우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집을, 지은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던 그 공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시작된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진 씨가 간신히 찾은 경비원 일은 월급이 80만 원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야간 근무가 대부분이라 지은이를 돌보는 건 전적으로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매일 밤 지은이를 재우고 나면 부엌 식탁에 앉아서 가계부를 들여다보곤 했는데 볼 때마다 절망스러웠어요. 생활비 150만 원, 이자 120만 원, 지은이 어린이집비 30만 원. 계산해보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했는데 우진 씨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죠.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3개월만 더 늦어지면 정말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5년 만에 김영희 언니가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미용실 선배였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다는 소문 들었는데. 영희 언니는 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영희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미용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사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영희 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아, 나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 너도 할 수 있어. 500만 원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집도 지킬 수 있을 텐데. 어떤 일인데요? 제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용실이야. 다만 좀 특별한 곳이지. 남자 손님들만 오는데 야간에 주로 일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와서 머리도 자르고 마사지도 받고 그래. 영희 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미용만 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영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다만 손님들이 스트레스 받은 직장인들이라 대화도 많이 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해. 그래서 팁도 많이 주고. 솔직히 말하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경매 통보서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제가 말하니 영희 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일 저녁에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우진 씨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남편의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받았어. 고급 남성 전용 헤어샵에서 야간 매니저로 일하는 건데 월급이 꽤 괜찮다고 해. 우진 씨는 반가워했어요. 정말. 그럼 정말 다행이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영희 언니와 함께 그곳에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미용실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일반 미용실과는 확실히 달랐죠. 조명도 은은하고 인테리어도 뭔가 화려했어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미영이에요. 영희 언니가 소개해 준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응, 괜찮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미용 기술은 어때? 제가 그동안 배운 기술들을 설명하니 사장이 만족해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봐. 처음 한 달은 연수 기간이니까 400만 원만 줄게. 그 다음부터는 실력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400만 원. 우진 씨 월급의 5배였어요. 그 돈이면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충분했죠. 정말 미용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니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다만 손님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야 해.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는데 지은이는 우진 씨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우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인 이발소에 도착하니 영희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긴장하지 마. 처음엔 누구나 어색해. 나만 따라해. 언니가 저를 안내해준 곳은 화려하게 꾸며진 개인 룸이었어요. 거울과 의자, 그리고 작은 침대까지 있었죠. 여기서 손님들 머리 자르고 마사지해주면 돼.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머리만 자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머리를 자르는 도중에 그 남성이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깨 좀 주물러 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깨 마사지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요구가 과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게 정말 미용실 일이에요? 첫날 일을 마치고 영희 언니에게 물었을 때 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요즘 서비스업이 다 그래. 손님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돈을 벌 수 있어. 어차피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우진 씨가 첫날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았어. 손님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할만해.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만두고 싶었지만 첫 달 월급 400만 원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대부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중년 남성들이었고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 외에도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어요. 아내가 요즘 차갑게 대해서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서 같은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였죠. 처음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럽고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덕분에 집도 지킬 수 있게 됐네. 우진 씨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만둘 수 없게 되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월급이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제가 친절하고 대화를 잘 들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점점 일이 익숙해지면서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지은이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오랫동안 못했던 외식도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요즘 용돈 많이 주네?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찔렸지만 한편으론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우진 씨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서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지금 일이 괜찮아. 그리고 빚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사실 그때쯤이면 충분히 그만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지은이 교육비도 넉넉하게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죄책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특히 지은이가 엄마는 무슨 일 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는 사람들 머리 예쁘게 해주는 일 해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게 되었고 옷도 화려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손님들이 오늘도 예쁜 애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그런 칭찬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거울을 보며 자주 생각했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런 생각들이 금세 사라졌어요. 돈의 달콤함에 취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3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버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순수했던 미용사 이미영은 어디로 간 걸까요?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으로 무장한 채 남자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 여자가 진짜 제 모습일까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진 씨의 변화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 경제가 안정된 것을 고마워했는데 점점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영아, 야간 매니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어느 날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미용업계가 달라졌나? 한 달에 600만 원씩이나. 그때마다 저는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손님들이 팁을 많이 주거든. 그리고 야간 수당도 있고. 더 심각한 건 제 외모 변화였어요. 손님들이 더 예쁘게 꾸미라고 하는 말에 점점 화장이 진해졌고 옷도 화려해졌어요.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유지하다 보니 우진 씨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2001년 어느 날 우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조차 제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2002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단속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 우진 씨의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당신 일하는 곳에 무슨 일이 있었다며? 뉴스에서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기 점검 같은 거였어.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6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이미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진 씨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피곤해하지 않는 모습,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진 외모,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입, 모든 게 수상했을 거예요. 미영아,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어느 날 우진 씨가 저를 불러 앉히고 말했어요. 당신이 일하는 그 헤어샵, 정확히 어디에 있어? 한번 가봐도 될까?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왜?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보고 싶어. 우진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운명의 목요일이 다가왔어요. 평소처럼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우진 씨가 멀찍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평소 다니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진 씨도 모든 걸 목격했을 거예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간판,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가는 여자들, 그리고 수상한 분위기의 남자 손님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우진 씨가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죠. 앉아.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당신이 정말 거기서 일하는 거야? 우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거야? 여보, 잠깐만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였잖아. 집도 잃을 뻔하고 지은이 교육비도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하지만 우진 씨는 듣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6년이나. 그럼 지금은 뭐야? 지금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정말 너 미영이 맞아?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싸웠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우진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지은이의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내 딸을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2004년 3월, 33세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3살 지은이는 우진 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저는 면접 교섭권마저 포기해야 했어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우진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원룸 하나 간신히 얻어서 이사하던 날, 짐이라고 해봐야 옷까지 몇 벌과 화장품이 전부였어요. 그동안 벌어온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며 양육비며 거의 다 나가버렸죠. 통장 잔고 200만 원. 그게 제가 6년간 그 일을 하고 남은 전부였어요. 첫날 밤,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결국 돈도 가족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지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는 언제 와? 마지막에 아이가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3세 6년 공백이 있는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미용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그동안 한 일 때문에 정상적인 미용실에서는 일하기 어려웠죠. 결국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5만 원,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처음 받은 일당을 손에 쥐었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0만 원씩 벌었는데 이제는 5만 원.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떳떳하게 번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몇 개월 후에는 새벽 청소 일도 추가로 하게 되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거짓말을 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2005년 가을, 우연히 독거노인 돌봄 봉사 모집 공고를 봤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요? 조심스럽게 문의했더니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뵙는 일이었어요. 처음 찾아뵌 김복순 할머니는 83세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곤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정말 엉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머리 좀 다듬어 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 고마워라. 머리가 너무 거슬거슬해서 신경 쓰였는데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미용 가위를 잡았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할머니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나니 훨씬 깔끔해 보이셨어요. 아이고, 거울 좀 줘봐.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 돈을 받고 했던 일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봉사할 때마다 간단한 미용 도구를 가져갔어요. 머리 다듬기, 손톱 정리, 간단한 마사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오면 젊어진 기분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2007년에는 정식으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새벽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학원에 다녔어요. 33세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힘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2010년 드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한 요양원에 취직할 수 있었죠. 월급은 12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거든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미용 관리가 정말 소홀하다는 거였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손톱은 길어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 미용 기술이 있으시니까 어르신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양원 원장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버 미용 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요양원 어르신들만 돌봐드렸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찾게 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머리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죠. 2015년부터는 아예 독립해서 실버 미용 케어 전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과 제가 방문을 병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발, 염색, 네일 케어, 면도까지 모든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수입은 예전만 못했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미영아, 고마워서 어떡하지? 미영이 덕분에 우리가 사람 구실한다.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보물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여전히 지은이가 그리웠어요.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2020년 이후론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실버 미용 케어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이 밀릴 정도였거든요. 한 달 수입도 200만 원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지은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30살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 대학은 잘 나왔을까? 연애는 하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2021년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미영 씨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은이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제 딸 지은이가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저예요. 18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한번 만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며칠 후 약속한 카페에서 지은이를 만났어요. 어린아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죠.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은이가 손을 내밀며 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도 결혼식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빠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화를 냈던 우진이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고. 그리고 요즘 엄마가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걸 알고 많이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진이가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미영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18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카페에서 만난 우진이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미영아, 오랜만이야. 오빠도 많이 변했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했죠. 그때 우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그동안 지은이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요즘 어떤 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진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그 얘기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 그때 내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닌가 하고. 아니야. 오빠 반응이 당연했어. 내가 잘못한 거였으니까.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우진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니야, 미영아. 그때는 내가 너무 자존심만 세우고 화만 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무능해서 너를 그런 선택으로 내몬 것 같아. 우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 지금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일 보니까 예전 그 착한 마음이 그대로더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남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우진이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도 정말 미안해. 가장이라면서 집안을 지키지 못하고 너한테만 모든 걸 떠넘겼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빠, 나야말로 미안해. 거짓말하고 속인 건 정말 잘못이었어. 그렇게 우리는 18년 만에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지은이 결혼식에 같이 가자. 우리 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부모가 함께 있어야지. 우진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22년 5월,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정말 떨렸어요. 18년 만에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예전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영아, 왔구나.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게 컸다. 우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어색함이 조금 풀렸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울면 화장 지워져요. 지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놓친 1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하는 모습을 못 봐서,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제가 울먹이며 말하니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지은이가 바이올린으로 입장할 때 우진이와 제가 양쪽에서 함께 에스코트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저희는 상관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지은이를 위한 날이었으니까요. 신랑에게 지은이를 넘겨주는 순간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그 옆에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지은이에게는 여전히 아빠와 엄마였거든요. 피로연에서 지은이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제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그동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어릴 때는 왜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처럼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용서받은 기분이었어요. 18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영아,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우진이의 제안에 저도 동감했어요.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가끔 연락하자.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가 필요할 테니까. 우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개월 후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2023년 봄,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안녕, 서연아. 할머니야. 아기가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지금 저는 55세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 정직한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지은이네 집에 가서 서연이를 돌봐줘요. 우진이도 할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가족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만족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미용 케어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자고 다짐해요.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분명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